안녕하세요. EBS 이슈정보 김민석의 진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이다 보니까 3학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고3 학생들 10분 만에 살아보는 2027 대입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1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길 수도 있는데 또 사실 수능까지만 놓고 본다면 사실 그렇게 긴 시간도 아니죠.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떤 시기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도 짐작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무언가를 대비하고 무언가 준비하기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지고 첫 번째 시간 이걸 준비했습니다. 사실 화면을 보자마자 질릴 수도 있어요. 사실 이걸 만들면서도 뭔가 이걸 다 전달하기도 힘들 수 있는데 누군가는 이때 무언가를 보고 무언가 참고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지고 이 자료 가져왔습니다. 사실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시험 일정입니다. 여러분들 시험 일정 다 기록해 두셨을 거예요. 학력 평가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6월 모평과 9월 모평, 그리고 중간중간 학교의 정기고사, 1차, 2차 정기고사들이 있죠. 그리고 학생들이 생각하는 어떤 전형의 주축 전형 등에 따라서 수시를 중심으로 이쪽에 좀 두고요. 그리고 정시에 대한 부분 아래쪽에 뒀습니다. 정시 부분은 아무래도 조금 심플하죠. 수능 공부 열심히 한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작게 뒀고요. 수시와 관련된 부분을 좀 더 크게 넓게 뒀습니다. 그런데 사실 3월과 4월 시기에 가장 뭘 먼저 해야 될까 제가 좀 고민을 해봤는데 사실 3, 4월에 학평형이 한 번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4월 말쯤에 1차 지필고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수시 전반적인 부분, 종합, 교과, 논술과 관련해서 제가 여러 이야기를 써두긴 했지만 사실 제가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학기 초에 담임선생님과 빨리 상담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께 빨리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첫 상담은요, 거치로도 빨리 하셔야 됩니다. 왜 거치로도 빨리 해야 되느냐? 점검을 먼저 하셔야 돼요. 2027 시행계획과 관련된 점검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주력 전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다양한 정보들을 어디서 얻어야 된다? EBS나 또 각종 교육청에서 발행하는 자료, 그리고 교육청에서 아무래도 동영상 등을 통해서 강의를 제공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셔서 정보를 좀 얻으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현재 나의 상황에 대한 이해입니다. 내 성적에 대한 부분, 그리고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학생부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내가 무엇을 더 추가해야 될지, 보완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도 생각하시면 좋겠고, 가능한 대학 중요하죠, 그렇죠? 이건 되게 궁금하실 텐데 실제로 가능한 대학이라고 했을 때 내가 어디까지 쓸 수 있을까라는 것보다는 사실은 이 하한선 설정 보이시죠?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확실히 갈 수 있겠구나. 교과전형이 됐든 종합전형이 됐든 또는 뭐 정시, 논술이라도 좋습니다. 하한선을 정해두고 그리고 무언가를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학평을 본 이후에는 정시로 가능한 선에 대한 대략적인 마지노선을 좀 정해두시면 아무래도 수시에 대한 전략을 세우기도 굉장히 좋다라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벌써 3, 4월이 끝났어요. 5월이 되면 어떤 일이 있느냐, 대부분의 학생들이 첫 지필고사 끝나고 그 다음에 학평과 관련된 성적들이 나옵니다. 시험 결과는 5월 초 연휴에 묻혀버리고 소풍이다, 그리고 졸업앨범 촬영이다 등등이라고 해서 도대체 언제까지, 도대체 어디까지 가실 거예요 도대체. 적당히 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5월 첫 주 정도는 제가 양해할게요. 그런데 정말로 5월부터 진짜 시작이에요. 왜 그럴까요? 3월, 4월은요 전국에 있는 모든 수험생이 다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진짜 싸움은 오히려 날씨가 너무 좋아지고 해이해지기 쉬운 5월부터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진짜 입시 시작이고 요강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학별로 작년에 입결도 발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더욱더 정교하게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앞으로 나아갈 바를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6월 모평 중요하죠. 6월 모평은 성적이 중요하긴 한데 성적이 전부는 아닙니다. 점검의 기회이고요. 그리고 도대체 재학생과 재수생의 비율은 얼마나 될까? 과목 선택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것들을 판단하시고 6월에는 내가 나아갈 바를 거의 확정적으로 지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남은 기간 동안 무언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7, 8월이 되면요. 이렇게 더 이상 현실 높이는 안 됩니다. 이제 7월이 되면 2차 지필고사까지 끝나고 나의 3학년 1학기까지 성적이 다 완료가 됩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현실적인 지원 가능 대학을 고민하셔야 되는데 이 수시 6장의 카드에서 후보군을 두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후보군은 뭐냐? 자, 이게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대학 또는 전형을 라지 A, B, C, D, E, F로 제가 6개를 뒀죠. 이 6장의 카드를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다면 그 6장의 카드에서 그 다음에 GH를 두라는 게 아니에요. A에 대한 대안을 두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B에 대한 대안을 따로 두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 B, C, D, E, F 다음에 G, H로 가는 게 아니라 A 각각에 대한, B에 대한, C에 대한 대안들을 각각 준비해 두셔야 나중에 9월 수시 원서 접수에서 혼란이 안 생깁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게 어떤 대학이 됐든 전형이 됐든 학과가 됐든 반드시 대안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그리고 7월 이후로 준비하셔야 진짜 9월에 혼란스럽지 않게 원서 접수를 할 수 있다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원 가능선에 맞춘 전형별 준비를 하셔야 되고 학생부 빈틈 채우기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생활 습관입니다. 여름이 돼도 해이해지기 쉽습니다. 계속 이 말을 반복하고 싶어요. 실제 7월이면요. 원서 접수는 2달밖에 안 남았고요. 그리고 수능은 3달 남짓밖에 안 남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고 8월과 9월입니다. 원서 접수를 제대로 준비하려면 결국은 학생부 최종 점검 그리고 또 확인하셔야 되고 원서 접수 시스템 다 가입하시고 수능 원서도 접수를 해야 돼요. 수능 원서도 접수해야 됩니다. 실제로 수시 원서가 접수가 아니라 수능 원서 접수해야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9월 모평에 대한 냉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냉정한 판단이라는 건 뭐냐? 진짜 내가 실질적으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카드에 대한 부분을 내가 좀 듣기 싫더라도 마음이 아프더라도 정말 받아들이셔야 돼요. 만약에 이걸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무조건 상향, 소신으로만 정말로 지르게 된다면 어쩌면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최악의 경우는 바로 이겁니다. 현실을 너무 외면하고 그냥 막 이렇게 지원하게 되면 결국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 실패로도 뭔가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성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실패를 통해서도 얻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까지 고려한다면 아무래도 6장의 카드가 있잖아요. 무조건 다 안정으로 쓴다든지 무조건 다 내가 확실히 갈 수 있는 카드로만 작성하라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6장의 카드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한두 장 정도는 현실적인 선을 정해둔 상태에서 무언가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자, 사실 10월부터 12월, 1월까지는 사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지막까지 바른 생활입니다. 무슨 얘기냐? 사실 수시 원서 접수 끝나고 나면요. 학생들이 이렇습니다. A가 만약 A 대학을 썼습니다. 그럼 이미 A 대학 학생이 된 것처럼 행동해요. B 대학을 쓰면요. B 대학 학생이 된 것처럼 행동하고 누가 의대를 썼습니다. 이미 하얀색 가운을 입은 것처럼 행동합니다. 아이들이.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건 뭐냐? 아직 입시가 끝난 게 아니죠. 끝나기 전까지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특히 어떤 부분이 그렇습니까? 대학별 고사의 연속입니다. 물론 교과 전형에 수능 체도도 없이 그냥 원서만 쓰고 합부를 기다리는 아주 편안한 친구도 있겠지만 많은 친구들은 그 성적만이 아니라 학생부에 대한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면접도 준비해야 되고 또는 논술도 준비해야 되고 뭐 나중에 정시까지 준비한 친구들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학별 고사의 연속 속에서 수능 이후까지도 이런 것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규칙적인 생활, 바른 생활 하시면 좋겠고 두 번째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여러분 적어도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을 텐데 그 친구들은 꼭 이걸 명심해 두십시오. 종합전형에서 1단계가 3배수, 4배수, 5배수, 심지어 한 7배수까지도 대학들이 설정을 하고 있는데 1단계를 통과하면요. 여러분 합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1단계를 통과하면 합격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보통은 3배수, 4배수, 5배수를 설정하는 대학들이 보통 충원을 고려해서 그 배수를 결정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충원이라는 건 뭐냐? 우리 대학 아이들 뽑아뒀더니 다른 대학으로 가더라. 이런 수치까지 어느 정도 고려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충원 합격까지 고려한다면 여러분 그게 3배수가 됐든 5배수가 됐든 여러분 얼마든지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정시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정시 굉장히 어려워요. 정말로 수치로 된 정량적인 것이기 때문에 뭐 저거 그냥 숫자 맞춰서 그냥 대학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쉽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실제 정시요 정말로 변수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등급부터 시작해서 백분위, 표준 점수, 그리고 상위권 대학에서 반영하는 변환 표준 점수 등에 대한 이야기들은 들어서 대충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반영하는지, 그리고 어떤 영역을 반영하고 반영 영역 수는 어떻고, 그리고 반영 비율은 어떤지 이런 등등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깊이 해야 됩니다. 그건 이제 조금 있다가 수시가 끝나고 또는 수능이 끝나고 고민해도 되긴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바로 대략적인 선은 알고 있자라는 겁니다. 대략적인 선. 예를 들어 3월 시험을 봤습니다. 3월 학평, 5월 또는 6월 모평을 봤습니다. 그때 내가 나온 성적으로 현실적으로 실제로 갈 수 있는 대학의 정시선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선은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 그게 바로 우리가 수시에서 쓸 수 있는
바닥, 마지노선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아주 짧은 시간에 기본적으로 뭔가 1년 동안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에 대한 부분 간단히 말씀드렸는데요. 이 표에서 여러분들이 지원하고 싶어하는 전형이라든지 관심 있는 어떤 부분이 있다면 잠시 멈추고서라도 내가 무엇을 챙겨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꼭 살피시고 올 한 해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0분 만에 살아보는 2027 대입입니다. 10분 만에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딱 하나입니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내가 문을 열기 전에 이 문 밖에 뭐가 있는지 알아야 되죠. 문을 열기 전에 도대체 이 밖에 뭐가 있는지 모른다면 두렵죠.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떤 시기에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 꼭 한번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BS 입시 정보 김석의 진실 첫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안녕.